한국인들에게 있어 이제 냉장고는 단순히 음식을 시원하게 보관하는 역할을 뛰어넘어 스마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실내 인테리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치의 민족답게 냉장고와는 별개로 김치 냉장고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가구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한국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합니다. 한국의 경우 이제 집 크기와는 상관없이 큰 용량의 냉장고를 구매하는 경우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매장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조그마한 냉장고를 찾아보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한국의 냉장고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포도 시스템으로 700~800리터 이상의 냉장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과는 전혀 다른 냉장고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 냉장고 용량이 300~400리터만 넘어도 대형 냉장고로 분류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웬만한 가정집에서 300리터대의 냉장고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이 정도 사이즈의 냉장고가 평균이 아닌 대형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한국의 냉장고를 처음 보면 다들 놀란다고 합니다. 이 많은 용량을 다 쓰는 것도 놀랍고 자신들의 2배가 넘는 용량의 냉장고도 모자라 김치 냉장고까지 쓰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일본인들이 한국 원룸에서나 사용할 법한 조그마한 냉장고를 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일본인들의 문화 그리고 경제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은 국가는 잘 살지만 국민은 가난한 나라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시아에서 최고 선진국이고 제일 부자로 보이지만 막상 일본에 사는 국민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비싼 땅값으로 인해 집은 계속 작아지고 이래저래 나가는 돈은 많고 수입은 줄어드니 국민들은 조금이라도 더 싼 값의 작은 집을 찾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대부분 집은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담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집에 큰 냉장고를 둘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일본인들의 소득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 큰 냉장고를 감당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차피 냉장고를 가득 채울 여건도 안 되는데 큰 냉장고를 구매하면 전기세만 많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의 시선에서 한번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 하면 몇 달치를 사와서 냉장고에 넣어버리는 한국인들과 비교하면 일본인들의 생활은 어찌 보면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아시아 최강 선진국은 일본이었기 때문이죠. 이외에도 해당 주제의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을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일본인들은 검소하고 한국인들은 그렇지 않아서 소비에 차이가 생기는 줄 알았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일본인들은 검소가 아니라 점점 가난해지고 있어서 소비를 줄이는 게 맞는 것 같다. 나도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 일본의 서민들은 정말 돈이 넘쳐나지만 그저 검소하기 위해서 절약하는 거라면 분명 그 돈이 어디에라도 있어야 하지만 일본의 경제 사정을 보면 그게 아니거든. 일본은 분명 좋은 나라이긴 하지만 외국인인 내가 살기에는 최악의 나라였다. 식당부터 카페 그리고 집 등 모든 곳이 너무나 작았고 체격이 있는 나에게는 항상 답답함만 안겨줬기 때문이다. 이건 소득 수준이랑은 전혀 상관없다고 봐. 한국인들 식탁만 봐도 그들이 음식을 얼마나 낭비하는지 알 수 있어. 그에 반해 일본인들은 환경을 생각해 딱 먹을 만큼만 먹기 때문에 큰 냉장고가 필요 없는 거야. 환경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방사능을 바다에 풀고 산에 묻어? 그 뉴스를 보고 난 뒤부터 난 일본 음식은 절대 먹지 않아. 솔직하게 두 나라의 자세한 소득 수준은 잘 모르지만 내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한국인들이 돈을 더 많이 쓰는 건 사실이야. 이게 가소비인지 아니면 버는 만큼 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인들은 검소해도 너무 검소해. 검소한 게 아니라 가난한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 몇십 년을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다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돼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찾아볼 수 없잖아. 한국처럼 모든 가정집에서 대형 냉장고를 쓸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전기와 관련된 인프라가 완벽하게 깔려 있다는 말이야. 반면 일본은 전기요금도 비싸고 한국만큼 안정적이지도 못하는 거지. 일본은 부자가 맞지만 일본 국민들은 가난하다는 말이 진짜인 걸까?
그렇다면 일본인 본인들이 제일 잘할 건데 왜 반대로 한국인들을 보고 가난하다고 욕하는 건지 이해하다. 같은 아시아 국가지만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의 체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냉장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어린 시절 먹는 음식의 양이 다르다 보니 키나 몸무게에 있어도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건 기본적인 인프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들은 카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렇게 큰 냉장고를 사더라도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거야. 반면에 일본인들은 아직까지도 현금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쉽게 넘볼 수 없는 거지. 네 말을 조금 더 보충하자면 한국은 할부 서비스가 아주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본은 아직까지도 할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서류가 필요하다. 심지어 해주는 곳도 잘 없어. 나도 이제 알았어. 일본의 경제 지표를 보면 세계적으로도 선진국이고 GDP가 높아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은 일본인 줄 알았어.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게 아니었구나. 과거 일본의 땅값이 미국의 100배에 해당했다고 한다. 그때 이미지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이제는 절대 그렇지 않아. 앞으로는 한국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진국이 될 거야. 일본이 미국보다 땅값이 100배나 더 비쌌던 적이 있어? 말도 안 돼.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대체 일본은 어떤 상황인 거야? 일본 경제가 위기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는데 대체 이유가 뭐야? 1900년대 중후반 일본은 정말 세계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적이 있어. 심지어 GDP는 미국보다 앞설 정도였으니까 말이야. 특히 그 당시 일본 회사를 다니던 신입사원이 월급이 아닌 보너스를 봉투에다 받으면 이 봉투가 눕지 않고 서 있을 정도라더라. 하지만 일본의 버블 경제는 서서히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고 지금은 점점 최악으로 가고 있지. 일본인들은 대체로 검소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건 줄 알았어. 그런데 이유를 알고 나니까 꽤 실망감이 다가오네. 하지만 그렇다고 배신감이 느껴지거나 하지는 않아. 난 일본과 한국을 둘 다 여행해보고 심지어 그곳에 몇 달씩 거주해보기도 했어. 미국인으로서 더 살기 좋은 곳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난 고민 없이 한국을 택할 것 같아. 일단 일본은 집이 너무 좁아. 심지어 호텔방도 너무 작아. 내게는 모든 게 큼직한 한국이 훨씬 더 살기 좋았어. 한국인들을 보고 있으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들은 너무 낭비가 심한 것 같았지. 그런데 다 이유가 있었어. 아무리 큰 냉장고를 사용한다고 해도 우리보다 훨씬 앞선 기술로 전력 소비를 낮췄고 심지어 저렇게 큰 냉장고를 사용해도 우리 집보다 전기료가 적게 나와. 일본인들은 늘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더라. 10년 전 내가 다니던 일본 회사에는 나보다 나이 많은 부장님이 있었는데 내게 항상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 자랑을 늘어놨어. 일본이 과거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보다도 훨씬 잘 살았다면서 말이야. 하지만 과거의 일을 계속 품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는 거야. 이상으로 한국과 일본의 냉장고 비교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